자, 다음 내리실역은 부산저축은행입니다. 아,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그 1155억. 아. 이게 정확히 말하면요. 그 부산저축은행 종잣돈이 1,100억 원이고요. 나머지 또 다른 데 조달한 것까지 합치면은 1,805억 정도가 네. 그쪽에서 들어온 건데, 이거는 지금 JTBC가 보도했던 것 중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입건 피한 브로커가 당시 윤석열 검사가 주인 검사가 조사를 했다. 이게 다른 걸 떠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법조 기자이던 김만배가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건데, 요게 자신하고 아까 말한 김만배, 조우영이, 이게 나무기 말하는 거예요. 나무가고 김만배하고 조우영이 두 번째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출장에서 만났는데, 김만배가 조우영의 브로커예요. 오늘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그리고 조우영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실제로 주인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 이때 주인 검사가 윤석열 중수이과장이었다. 커피 타줬네요. 네. 자상하시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그때는 다 그런 브로커라고 수사하는 거 아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모 씨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모 씨의 변호인을 김만배가 소개해 줬는데 그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이었다. 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관계도 한번 봅시다. 네. 관계도 보면은 여기에 지금 박영수하고 윤석열하고 특수관계잖아요. 특수통 검사 선후배인데다가 중수부장, 중수부 연구관, 그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 이런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야. 여기에 보면 이게 조모 씨야. 조우영이야 이게. 오른쪽 밑에. 네. 이 사람이 브로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박영수의 변협회장 선거를 조우영이 도왔었고, 남욱도 변호를 하거나 이런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이 조우영이 수사를 받으려고 할 때 윤석열이 봐준 정황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김만배가 이미 말이 된 거야. 너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윤석열하고 김만배하고 조우영하고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제가 봤을 때 윤석열 게이트가 맞습니다. 그 추측해 보면 그 말들 있죠. 녹취록에 나왔던 말들. 너무 위험하게 하지 마. 이 얘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요지의 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 그림 안에 어딘가에 점선 속에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들고 나온 그 판넬, 네. 거기에 나온 대화 내용들이 다 퍼즐이 맞춰지는 장면이라 생각하고, 네. 어느 수사가 도대체 커피를 타주고 어떤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저렇게 커피 타주는 걸 받아 마시고 나오면서 훈훈하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조국 장관님처럼 나올 때까지 봐도 있지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 형식적인 조사 있잖아요. 네. 가서 면담만 하고 오는 정도로 끝나는 조사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 짜맞추기, 미리 결론이 내려져 있어. 이 사람 봐줘야 돼.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오마이뉴스의 단독으로 한번 보십시오. 김만배 한 말이에요. 많이 빼서 현찰로 바꿔서 계속 줘야겠다 누나한테. 그러니까 이 녹취록을 지금 녹취록을 보면은, 녹취록 한번 보여주세요. 녹취록. 그렇지. 이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거 주어 목적어가 많이 빠져갖고 네. 다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누나한테 많이 빼서 현찰로 바꿔서 계속 줘야겠다. 누나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지금 이 이야기의 끝에 보면은 누나가 이 일이 끝나면 직장을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누나를 우리 회사로 모시고 와서 연봉을 1억 주고 2억 줘야겠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김만배 누나가 현찰로 바꿔서 뭔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꼬리가 밟힌 게 뭐냐?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예, 오마이뉴스도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썼죠.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해. 김만배 누나를 조사하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그 거래 내역 그다음에 계좌 추적하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녹취록에서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재명한테 돈을 줬냐, 뭐 유동규한테 돈을 줬냐, 이 얘기가 나와. 내가 죄가 뭐야, 문제가. 한번 물어봐 사람들한테. 이재명한테 돈을 줬어, 내가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 이런 얘기가 녹취록에 나와. 나오는데 네.
오늘 JTBC가 보도를 하나 합니다. 음. 그 지금 굉장히 JTBC 보도 보고 걱정하는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예. 네. JTBC가 3개의 보도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것과 관련된 보도입니다. 예, 그 보도고 다른 2개가 이재명 후보 캠프, 경선 캠프와 관련된 자금 문제 보도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선관위에 그 경선 관련된 모든 그 지출된 자금에 대하여는 선관위 보고가 되고 끝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푸나님한테 예, 여쭤봤잖아요. 중요한 제가,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스킵했습니다. 예, 솔직히. 제가 푸나님한테 여론조사가 그렇게 되고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은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이 쫓기는 과정이라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군요. 라고 물은 게 JTBC 보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JTBC가 오늘 보도한 또 하나가 뭐냐면 남욱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조서를 JTBC가 입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를 분석해 보니 거기에 대장동 그분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 플러스 다른 사람이다. 여기까지가 예고 기사로 나갔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다 들어봤는데 JTBC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장동 그분은 서울중앙지검장의 국감 발언과 이 오늘 나온 조서와 녹취록을 종합할 때 이재명 후보는 지금으로선 아닌 것으로 보인다가 요지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불안해하시지 마시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거 시간상으로 한국일보 보도가 더 뒤에 얘기해요. 오늘 JTBC 보도는 본인들이 남욱의 검찰 조서를 입수해서 오늘 보도했지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한국일보 보도예요. 지금 푸나님이 얘기한. 예.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볼 때는 대장동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한국일보 보도가 가장 시간순으로는 뒤진 거다. 예. 예, 그래서 JTBC 예고 기사만 보고 유동규 플러스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이재명 후보와 연결 지으려는 것이 아니냐 해서 걱정들 하셨거든요. 그게 아니고 거꾸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또 하나가 또 있었지. 그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이재명 게이트란 표현. 맨 근데 끝에. 그 이재명 게이트가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해 갖고요. 재판받으러 다닌 걸 통틀어서 그 사람들이 그 녹취록에 보면 그걸 이재명 게이트라고 불러요. 네. 그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 네,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걸려 있었잖아요. 뭐 강제 입원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공격을 했어요. 근데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오지 않느냐. 완전 센 거짓말이거든. 대장동과 상관없는 거냐 이거는. 네. 제가 그들은 이재명이 죽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항상 민주당에다 항상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프레임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처럼 팩트로 따박따박 반박해 주신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저들이 노리는 걸 보면 이준석, 원희룡 이들을 필두로 해서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민주당의 논리와 팩트로 반박하면 이미 이슈가 떠나가고 사람들 머릿속엔 이재명 게이트 이런 단어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앞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예. 아이디어를 전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 너무 미워하시지 말고요. 저처럼 좀 따박따박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네. 결국은 종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욱 김만배가 아무리 이재명을 쑤셔도 이재명은 트라이해도 안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녹취록을 종합하면 이재명은 진짜 독하고 청렴했다. 아니 왜 얼마 전에 그 녹취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우병우까지 출격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권이 이거 민간 개발을 못하게 막으니까 이재명 뒷조사 같은 걸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렇죠. 예,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야 대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역대급 지적을 비리로 만들어가는 저 놀라운 네. 스킬. 그리고 푸나님이 걱정하신 대로 된 거지. 푸나님이 사실은 경선 때 홍준표가 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이유가 뭐였냐? 그건 저도 속으로 생각한 건데 겉으로는 윤석열이 될 게 뻔해서 안 했어요. 비겁하게. 윤석열 후보가 되면 검찰이 이 대선에 장난질 칠 수가 있고 이렇게 지저분해질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거 걱정한 거거든요. 근데 네. 그대로 되네요.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공정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검찰 권력을 가진 자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같은 걸 무력 시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주. 이렇게 깨끗한 후보를 지금 대장동 뭐 이재명 게이트다. 그 게이트란 말도 그 문맥에 전체적으로 보면 재판 바로 다니는 건수가 하도 많았으니까 네. 요걸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데 뜬금없이 대장동 끌어와서
오늘 윤석열 쪽에서 한 말이라니까요. 맞아요.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 나오지 않느냐 이건데. 아, 말은 나와요. 근데 어. 그게 뜬금포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 게임 할 때 심리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아. 멘탈을 건드리면 아무리 실력 차가 나도 이게 뒤집혀요. 실제 아. 대회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푸나님 말씀처럼 지지자들 불안하게 만들고 중도층한테는 그런 프레임 각인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네 지지자 결집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들이. 그래서 제가 이준석과 원희룡에 계속 대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 대응하는 걸 단순히 제가 뭐 몸값 띄우기라든지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서 심리전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몸값 띄우기요. 자, 지금 55.6만 명에 2명 남았습니다.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 아? 도와주세요.